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소식과 정보를 든든한 한 끼처럼 전해드리는 지식 한 끼의 박화인입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이런 가족적인 행사와 연휴가 참 많은 달인데요. 모두 5월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희 지식 한 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임나연 아나운서,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빨간 날 연휴입니다. 다들 연휴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지금 어떻게 여행을 갈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식당이 맛있을지가 고민인데요. 그래서 지금 참 고민이어서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네. 혹시 후보 있나요? 후보는 제가 오리고기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꼬치구이집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배고픈데요. 네. 효빈 아나운서는 뭐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계획은 없어서 아마 집에서 밀린 잠을 자면서 푹 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아마 근데 나연 아나운서처럼 이제 가족들이랑 좀 보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두 이제 각자만의 계획 가지고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따뜻한 한 끼처럼 마음 채워드리는 한 끼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 하루는 또 뭘 먹지 이런 고민과 생각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그 한 끼의 따뜻한 변화를 담은 소식 준비했다고 합니다. 효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편의점의 도시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편도라고도 하죠. 근데 이 도시락이 요즘은 간편식 그 이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저도 종종 애용해 먹는데요. 그래서 정말 비주얼도 좋고 종류도 많고 참 다채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먹어보고 싶긴 한데, 그래서 어떠한 밥은요, 집밥보다 더 맛있다는 평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특히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도시락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당류를 낮춘 저당 도시락과 단백질 비율이 높은 헬스 도시락,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부드러운 식감의 효도 도시락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도시락들이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효도 도시락이 제일 궁금한데 혹시 국까지 같이 넣어주는 걸까요? 네, 맞아요. 북엇국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집밥 감성을 담아낸 제품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GS25에서는 헬스케어 도시락 시리즈를 따로 출시하기도 했고요. 네, CU는 고단백 도시락, 채식 도시락까지 내놓으면서 한 끼를 건강하게 챙기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편의점 가서 이 도시락 고르는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최근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이 도시락을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로컬 특화 도시락이라고 해서요. 전주 비빔밥, 제주 갈치조림, 통영 멍게 비빔밥처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농가와 협업을 통한 상생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하나가 그 지역에 특색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그래서 도시락만 먹으면 여행 간 기분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 편의점마다 지역 한정 도시락을 따로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락을 먹으러 그 지역에 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조리나 포장에 신경을 쓰는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쵸. 요즘 도시락은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음식의 식감이 유지되도록 별도 조리 구획을 나누거나 분리형 용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용기 전환도 활발하게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환경까지 생각한 도시락이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 좀 품질이 제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심지어 음성 안내, 점자 표기, 그리고 높낮이 낮은 진열대를 활용한 배려형 매장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과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도 불편 없이 도시락을 고를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되게 배려가 있는 도시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런 도시락이 실제 이용자에게 반응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편의점 도시락을 주 2회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30대에서 50대 직장인 그리고 60대 이상 시니어층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와 고령 인구가 늘어난 만큼 편의점 도시락이 혼밥 시대의 표준 한 끼로 자리 잡은 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시 두 분은 편의점 음식이나 도시락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편의점 도시락 가끔 자주 사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그냥 삼각김밥이나 이런 김밥 같은 거 애용하고 있습니다. 나연 아나운서는요? 네, 저도 간단하게 한 끼를 먹는 걸 좋아해서 편의점에 자주 가는데요. 특히 제육볶음 도시락을 좋아하는데요. 오. 밥이 절반이고 제육볶음이 되게 많습니다. 오. 그래서 정말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어서 추천해드립니다. 맞아요. 저도 고기류 그렇게 도시락 유독 맛있어요. 많이 먹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오,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약간 인스턴트 느낌이다 아. 이런 인식이 강해서 안 먹고 있었는데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꼭 먹어보고 싶다. 저도 애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편의점 도시락이 뭐 기부나 나눔 활동에도 약간 쓰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오. 요즘 편의점 도시락은 나눔과 기부 활동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브랜드에서는 판매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1+1 행사 대신 1+ 기부로 한 끼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방식도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네, 도시락 하나에 이렇게 큰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참 마음이 뿌듯한데요. 이런 게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 그저 배만 채우는 도시락에서 이제는 건강을 지키고 지역과 상생하며 누군가의 삶을 응원하는 도시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혼자 먹더라도 혼자 같지 않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변화 아닐까요? 네, 맞아요. 요새 혼밥이 좀 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도시락을 사 먹을 때 가장 혼밥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음식을 찾긴 해요. 그래서 이런 도시락이 혼밥 느낌이 안 들고 든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도시락으로 받는 위로랑 그리고 지역 특화 도시락들을 쉽게 더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특히 문체부랑 협력해서 출시하는 도시락이나 김밥들도 있더라고요. 창원 진해군항제 맞춤으로 봄 피크닉 컨셉으로 제작이 해서 지역 문화를 알리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사례라고 합니다. 핑크닉 도시락, 핑크닉 김밥으로 인공 색소 없이 벚꽃색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독특한 상품들을 선보여서 재미가 더 쏠쏠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이 작은 도시락과 그리고 흔히 접할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인데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따뜻한 철학과 배려까지 담겨 있다는 걸 함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오늘 한 끼도 든든하게 채워졌길 바라고요. 한 끼 소식 다음 주에도 마음 포근해지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코너 지식 한 끼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활 속에 꼭 필요한 트렌드와 정보를 든든하게 챙겨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나연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인데요. 바로 골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걸어야만 보이는 골목의 맛집, 그리고 골목의 가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두 분은 골목을 걷다가 우연하게 발견한 가게나 식당들이 있을까요? 저는 딱히 생각나는 거는 없는데 네. 그냥 골목이나 길 가다 보면 풍경이나 이런 좀 하늘 예쁠 때 그쵸. 그럴 네. 때 그냥 좀 사진으로 남겨두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풍경 위주로 사진을 찍으시는 거죠?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혹시 효빈 아나운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물레동에 되게 핫플이라는 것들이 네, 많이 네.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은 좀 처음 가보는 곳을 이제 가보는 경우가 있던데 색다른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네, 저 물레동은 잘 안 가봤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또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가서 또 사진까지 이렇게 찍으면은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소개할 곳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키워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로컬리티입니다. 로컬리티는요, 지역성과 그리고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골목 여행은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 지역만의 고유한 로컬리티, 로컬성을 뽑아서 만드는 경험인데요. 2024 하나투어 여행 트렌드에 따르면요, 로컬 크루즈,
즉 지역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여행들이 하나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MZ세대에서는요, 구글 지도에 나오지 않는 장소를 스스로 찾아가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여행 만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지도에도 안 나오는 장소를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계획형이라서 구글 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은 아직까지는 방문해 본 적이 네, 없습니다. 그쵸. 조금 무서워요, 아직까지는. 네, 무섭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찾아보면서 지도가 없으면 낭만이 있지만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혹시 화인 아나운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이 지도에서 안 나오는 곳이 있다는 게 일단 신기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일단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도 주로 맛집이나 이런 거 갈 때는 다 지도 켜가지고 그쵸, 찾아보는 그쵸.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뭔가 궁금하긴 해요. 이런 뭔가 지도에 안 나오는 곳들을 그냥 무작정 찾아가면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도마다 나오는 가게가 있고 안 나오는 가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에 나오지 않는데 걸어 다니다가 되게 예쁜 곳이 있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딱히 안 지도에 나오지 나오네. 않는데 가게는 또 다른 지도에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숨은 맛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또 소개해드릴 로컬 크루즈. 이런 공간을 이제 바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곳은요,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은요, 어떻게 보면 핫플처럼 느껴지는데 숨은 골목골목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뚝섬로 일갓길에 있는데요. 작은 골목이 있습니다. 이 골목은요, 옛날에는 수제화 공장지대였다고 해요. 이렇게 구두를 만드는 거리였는데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구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공장 건물들이 리모델링 되면서 수제 초콜릿 가게, 그리고 독립서점, 목공의 공방 등 다양한 곳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수제화 공장들이 모여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서울 성동구 수제화 거리라고 공식 명칭이 지정될 정도로 장인들이 구두를 한 켤레 한 켤레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이쯤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수제화를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요즘에 뭐 수제화나 맞춤 정장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제가 맞춤을 해본 적이 없어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두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맞춤 해보신 적 없으실까요? 네, 옷도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한번 맞춰보실 경험이 좀 특별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성수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화인 아나운서도 혹시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수제화는 없어요. 아, 네. 수제화는 없고 옷은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원피스 이제 좀 맞춤 제작으로 맞춰본 적은 있는데 이 신발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그쵸.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예전에 성수 그 구두거리 약간 이런 네. 식으로 했을 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제화 만들면 어떨까라고 잠깐 생각한 적은 있는데 또 잊어버리고 네, 살다가 그쵸. 오늘 다시 생각해 보네요. 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 수제화를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평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발이 조금 아플 때가 많아서 그래서 평발 깔창을 맞춰봤는데 오. 수제화는 항상 생각만 하다가 계속 괜찮지 뭐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저희 모두 맞춰보는 걸로. 네, 저희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랑 함께 다 같이 함께 가면 맞춰보는 좋을 걸로 것 하죠.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구두에 이어서 또 말씀을 더 드릴 건데요. 2000년대 이후에 그럼 이렇게 수제화 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량 생산화 그리고 공장 이전으로 세타가 되었고요. 성수동의 많은 골목들이 한동안은 공장 그리고 창고, 빈 건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과 6년 사이에 이 오래된 건물들이 젊은 창작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애초에 핫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그쵸, 했는데 그런 스토리가 숨어 있는지 몰랐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수가 워낙 공간이나 이런 게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좀 빠른 변신을 하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약간 그 속에 남아있는 뭔가 시간의 흔적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성수동을 정말 깊게 느끼시려면요. 성수동은 시간의 흔적까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트렌디한 공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탈바꿈한,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공장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영국 잡지 타임아웃에서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순위 4위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리모델링에서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사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간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양한 브랜드와 매장, 그리고 카페, 서점 등이 들어섰고요.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네, 또한 성수동은요, 팝업 스토어의 성지로도 유명하죠. 이렇게 스토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브랜드들이 이곳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성수동은요, 한 달에 평균 90개의 팝업 스토어가 열릴 만큼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팝업 스토어들은 브랜드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거나 소비자들과 직접적인 소통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뚝섬 골목길을 걷다 보면요, 그 흔한 체인 카페 대신에 다양한 브랜드 있는 그런 고유성이 있는 브랜드가 많은데요. 가죽 공방, 그리고 래퍼 프레스 인쇄소와 같은 정성스럽게 운영되는 공간들이 참 많죠. 어디를 갈지 미리 정해놓지 않고 걷다가 보면은 하나쯤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철제 대문 넘어서 오래된 공장과 기기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켜켜이 쌓인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찾아보지 않고 가서 찾아본다는 게 굉장히 큰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수동의 골목을 걷다 보면 과거의 흔적과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풍경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성수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같아요. 네, 저도 종종 성수 가는 걸 원래도 좋아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빨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렇게 성수와 같은 또 다른 곳도 있을까요? 네, 이제 골목에 있는 벽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통영인데요. 혹시 벽화마을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 부산에 그 벽화마을 있잖아요, 유명한. 네. 거기는 한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벽화 부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봤었고 네. 그 부산 아니어도 약간 요새 지역 곳곳 놀러 다니면 꼭 벽화 마을 이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 있으면 날씨가 덥지 않는 한 가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통영은 사실 안 가봤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곳은요, 동쪽 비탈에 위치해 있고요. 판잣집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철거대상 1순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서 마을을 지키기 위한 벽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허름한 골목길들이 벽들이 그리고 형형색색들, 그림들로 채워졌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동피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판자촌이었던 곳이 이렇게 벽화마을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알고 보면은 더 재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벽화마을에 숨겨진 내용까지 아시면 좋겠고요.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요. 벽화는 물론이고 숨어있는 작은 디저트 카페, 골목 끝에는 통영향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까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피랑 꼭대기에서 보는 저녁 노을이 참 예쁘다고 하는데요. 노을빛이 벽화와 바다를 붉게 물들인다고 합니다. 네, 통영강 내려다보면서 카페에서 휴식하면 정말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을 직접 걸어야 좀 더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때 이제 철거될 뻔했던 마을이 사람의 손길과 예술로 다시 숨쉬는 곳이 이 동피랑 골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피랑 골목은 누군가의 기억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지 보여주는 곳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골목을 찾아다니는 게 단순히 풍경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저도 왜 골목을 찾아다닐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미지의 장소를 직접 발견하면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숨은 가게나 골목을 찾으면 실제로 뇌가 행복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검색 없이 길을 걷다가 우연하게 장소를 발견하시면요. 몰입감과 그리고 만족도가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골목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나만의 세상을 발견하는 모험이라고도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골목 여행 더 제대로 즐기려면 나연 아나운서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네, 꿀팁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여행을 가보지 않아가지고 네. 제가 어떻게 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좋습니다. 텐데요. 일단은 구글 지도, 그리고 핸드폰으로 지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도착해서 팜플렛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정해진 계획 없이 정말 그냥 무작정 풍경 보면서 다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골목을 갈지 정도만 정해놓고요. 팜플렛을 들고서 어디 갈지 저기 갈지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획형인 저도 다음에는 지도 없이 한번 네. 이렇게 둘러봐야겠네요. 이게 또 도파민이 나와서 맞아요. 뇌도 좋다고 하니까 네. 다음엔 한번 시도해봐야겠습니다. 네, 오히려 길을 잃어야지 진짜 골목을 만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여행들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키워드 하나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플라레르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더 지식 하나 더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파리에서 등장한 목적지 없이 거니는 방랑자를 뜻하는 개념이고요. 목적 없이 거리를 걷고 도시를 탐험하는 사람들 모두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플라네르는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낭만을 찾으러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도 한 번쯤은 낭만을 찾으러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이번 주말 SNS 핫플 대신 나만 아는 나만의 골목길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검색어에도 없고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여러분만의 골목길을 찾아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지식 한 끼에서는 로컬리티와 플라네르에 관한 다양한 골목길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저희끼리 한번 가장 좋아하는 골목길 있을까요? 아니면 요새 무슨 길 이런 거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서순락길이라고 네. 어떤 거죠? 그 종로 3가 뒤쪽에 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약간 좀 한옥 느낌도 나고 골목골목에 굉장히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오. 컨셉의 가게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야장처럼 밖에 야장도 있어요. 네, 테이블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런 감성 굉장히 요즘 좋더라고요. 서순락길 네. 꼭 메모해 두겠습니다. 네. 나연 아나운서는 자주 다니는 골목길 길 있나요? 자주까지는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감성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용리단길인데요. 혹시 아. 두 분 가보셨을까요? 전 자주 갔어요. 네, 맞죠. 두 분 다 자주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저는 그곳을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사람도 그렇게 많진 않고요. 걸어 다니다 보면은 예쁜 가게와 골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너무 유명할 수도 있겠지만 공리단길 저는 한 번씩 가거든요. 아시나요? 저는 처음 들어봐서 알죠. 네. 어디에 있죠? 공릉이랑 태릉 입구요 아, 그쪽 네. 길인데 사실 벚꽃 필 때 가면 정말 예쁘고요. 근데 이제 벚꽃이 다 지더라도 뭔가 되게 한적하면서 여유로워요, 거기 길이. 그래서 뭔가 밖에서 카페나 이런 거 좀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예전에는 로컬 이제 하면 전통시장, 명소 이런 게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로컬이라는 개념이 아까 나연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팝업 스토어처럼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걸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핫플레이스보다 조금 숨은 골목에서 나만의 보물을 찾는 여행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골목길을 좋아하는 게 어쩌면 새로운 걸 찾아가는 본능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찾아야만 보이는 것, 발견해야만 소중한 것, 그게 골목 여행의 진짜 매력이겠죠? 목적 없이 걷는다는 게 조금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만큼 자유롭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도 모두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식 한 끼는 다음 주에도 따뜻한 한 끼처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